오늘 자리가 부족합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조직을 완성하는 리더십. 사실은 제가 이제 인문학 강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지난주에 저도 옛날에 했던 기억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한다 그랬는데 오늘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문해력에 대해서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알다시피 문해력이 그 리더십에 있어서 이 사람이 몇 등급인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진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리더감이다. 이걸 우리가 참 찾아내기 힘들잖아요. 이제 막 파트너도 돼 있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나와 함께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팀을 아주 그냥 그 멤버 양쪽에 두 명을 찾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두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찾을까 했을 때 그 문해력이 거기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쭉 훑어봤어요. 우리 파트너들을 생각해가면서 우리 파트너들은 1등급에 해당할까, 2등급에 해당할까, 3등급에 해당할까, 5등급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 노트북 LM으로 처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세 파트로 나눠서 그 이성현 박사님이 인문학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해야지 하고 첫 번째 만드는 문해력은 맨 뒤쪽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만들어서 다 해놓고 두 번째 만들고 이걸 쪼갰어요. 너무 길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딱 갔더니 오늘 쓸 용량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조직을 완성하는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차원으로 저도 또 이거 하면서 나도 리더십이 어떤 게 나도 부족한지 또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이 팀워크를 잘 끌어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보고 갈까 이런 나도 그런 마음 필요할까 싶어서 이제 이거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일즈까지는 이 제품을 알리고 내가 써보고 소비자를 만들고 이런 단계는 사실 거기까지가 베이스 캠프라고도 하거든요. 그거를 꾸준히 해서 정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내 멤버십이 커지고 막 이러는 과정이 딱 생기는 순간 내가 이제 누군가가 나와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양쪽에. 사실은 양쪽에 한 명만 찾아도 세일즈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같이 뛰면서 갈 수 있어요. 양쪽에 한 명만 찾아도. 그런데 이제 두 명을 찾게 될 때가 내가 이제 팀장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팀장을 가면서부터는 이제 좀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조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인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중창기 때 이성현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를 항상 들었거든요. 석세스를 가면 항상 들어서 저도 이 애터미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그 동기는 사실 뭐 박한글 회장님 그래 나중에 노후에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했지만 이거를 내가 열심히 정말 밤에 잠을 안 자고 들었던 건 이성현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에 정말 매료되고 너무 그냥 거기에 감동받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 열심히 1년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저희가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을 때 논어 강의를 이제 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항상 신자가 들어갔어요. 신뢰.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거는 그 스폰서가 신뢰가 깨지는 순간 정말 조직이 와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도 지금 10년 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다가 지나가고 왔다가 가고 국장이 됐다가도 떠나가고 팀장이 돼서도 사라지고 진짜 수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내가 좀 부족해서 잘 못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지 못했던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팀이 서로 정말 잘 되면 그 팀이 계속 갈 수 있는데요. 그 팀이 누구 한 명이 이 팀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던가 그러면 그 팀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구나 하는 걸 저는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그 대추나무 뭐 썩은 거 하나 있으면 뭐 다 썩는다. 사과도 뭐 썩은 거 하나 있으면 다 썩는다는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돌이켜보면 아 그때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그 친구가 안 떠났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조직이죠. 결국은 그래야만 우리가 팀장, 국장 결국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이 조직을 잘 관리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넘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건가? 이거 아니고 뭐 그거 좀 옆을? 네? 아 그거 내가 줬잖아요. 네, 이거 위에 아래 끝내리네요. 아래. 그래. 자, 그래서 우리 뭐 이거 너무나 많은 단어예요. 애터미에서 재심학력. 그죠? 엄청나게 이성희 박사님이 많이 부르셨던 거고. 그러면 이제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있어요. 내가 가입을 하는 순간 나는 파트너가 되겠지만, 그리고 위에는 스폰서가 되죠. 근데 누군가가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순간 나는 스폰서예요. 그래서 이 조직의 성공은 서로 믿고 상호 신뢰에 달려있다. 이건 누차 우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스폰서하고 파트너라는 관계가 회사 일처럼 이렇게 막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다 1번 사업자다 막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너이지만 사실 존중해야 돼요. 파트너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은 내가 파트너이지만 스폰서이며 내가 팔로워인 동시에 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을 때는 내 밑에 아무도 아직 안 나타났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그때는 나만 열심히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 다니면서 그동안에 뭐 우리 이거 여기처럼 목표가 다 있기 살잖아요. 누구나 그냥 막 살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뭘 배워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 목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게 아니어도 다 목표는 있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뭐 애텀 이런 거 아니었어도 내가 이번에는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영어에 대한 갈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내가 다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우리 아들 중학교 다닐 때 내가 영문과를 편입을 했거든요. 뒤늦게 학교를 간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3학년으로 편입을 또 해가지고 왜냐하면 전공이 아니면 2학년으로 가라고 하는데 2학년으로 가니까 교양 과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교양 과목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힘들거나 말거나 그냥 무조건 3학년으로 편입을 했는데 보니까 영문법 1 뭐 이런 것들은 다 2학년 때 있더라고요. 영문법 3학년부터 영문법 2 뭐 막 이렇게 소설 2 막 이렇게 됐는데 그냥 죽자사자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목표는 무슨 수를 써도 3학년, 4학년 2년 안에 끝내리라. 왜냐하면 직장 다니죠. 또 아들이 중학생이죠. 또 어머니가 살림을 해주셨지만 내가 미안하잖아. 어머니한테 2년만 절 좀 이렇게 할게요. 막 이렇게 해서 허락받고 해서 무슨 수를 써도 2년 안에 내가 이제 영문과를 졸업해야 된다는 그 목표가 있어가지고 진짜 그때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아들을 데리고 도서실 가서 하루 종일 같이 공부를 하고 막 우리 아들이 지겨웠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던 순간, 그러니까 그것도 목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는. 계속 있었는데 애터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확실한가 이거죠, 목표가.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자, 봅시다. 뒤에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라고 아까 얘기했죠. 불신이 하는 순간 세금이 내 세금 뭐야 내 내용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파트너로부터 내가 불신을 당하거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비용, 그게 바로 세금이거든요. 그 세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잘 구축하게 되면 이 거래 비용이 감소가 되고 이 완벽한 비즈니스가 된다. 근데 이 반대로 내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불신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할 거야. 한번 얘기하고 무슨 수를 써도 해야 돼.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긋나는 순간 파트너들은 그걸 곧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인 거예요. 세금 꼭 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 불신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조직에 있어서는 효율적이 아니고 비효율이라는 거죠. 여기 사례를 보면 유태인들의 다이아몬드 거래는 수억 원의 보석도 다 문서 없이 그냥 한다는 그거 뭘 그만큼 유대인들은 신뢰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례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완벽한 리더십의 형틀이래요. 예를 들면 내가 원본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보고 파트너가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원본인데 내가 계속 불평, 불만하고 뭐하고 하면 파트너들은 그거를 보고 그대로 복제되고 그 조직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선수범 이렇게 했지만 스스로 알아차리고 남보다 먼저 앞장서서 이끈다. 뭐 여기 글씨 아까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리더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내가 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제가 이거 애텀이 처음 시작할 때 다 부정적이고 내 말 잘 안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말 열심히 하면요. 어디 가서 다 봐. 그래서 뭐 여러 사례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열심히 얘기할 때 다 말 안 들었는데 우리는 그때 다 오픈이었거든요. 아이디 비번 오픈이니까 다 들어가서 진짜 얘가 돈을 버나 안 버나 이렇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75만 저 혼자 열심히 했어요. 아무도 없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 없었지만 소비자를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5만 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내 통장에 들어가서 본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우연히 산에 갔다가 얘 진짜 돈 버나?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러고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176만 원이더래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사람들이 요즘은 파트너가 스폰서 보고 고른다 하잖아요. 시작할 때 내가 이 사람이랑 해야지 과연 성공할까? 내가 갑자기 목이 꽉 차네요. 뭐 요새 이상해 목이. 내가 이 사람이랑 하면 성공할까? 이 사람이랑 성공 고른다잖아요. 근데 우리 스폰서도 골라요. 내가 이 사람이랑 해야지 평생 같이 갈까? 내가 이 사람이랑 해야지 평생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나도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파트너도 스폰서 고르는 기준이 있겠지만 서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정말 애터미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내가 리더가 돼서 뭔가 조직을 끌고 이 사람들을 다 내 품에 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를 봐야 돼. 제가 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때였어요? 결단. 나 불교 절 매일 가던 거 적었다니까요. 내가 요즘에 다시 나가는 이유는 교회 다니시다는 다른 시민들 다 교회를 가더라고 이걸 해도.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는 절에 다니자.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때는 다 적었어요. 왜?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절에서도 저도 회장, 그 애들 끄는 전체 회장도 맡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도 다 보사했어요. 다 양보하고 또 대학 강의 나갔잖아요. 대학 강의 나가는 거 다 적었어요. 그림 그렸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적었어요. 일요일날 봉사 200명 해주고 적었다 했잖아요. 왜? 나는 직장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애터미는 반드시 필요하게 시간이거든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애터미에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에 이성윤 박사님이 하루에 8시간 투자를 해야 3년 만에 월천대게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8시간 해보려고 애썼지만 직장 다니면서 8시간 하는 건 쉽지 않아서 계속 동영상으로 메꿨다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뭘 안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저는 항상 금요일 날 세웠다 그랬거든요. 금요일 날 미리 다음 주 거를 미리 금요일 날 항상 그 조그만 포스트에다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 회사에서 해야 할 일, 애텀에서 해야 할 일 이렇게 그 조그만 포스트에다가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두 번 쓰기 싫어가지고 또 뜯어서 또 그 다음에 붙이고 한 거는 X하고 안 한 거 계속하고 가고 추가하고 막 이렇게 쓰는 것조차 시간을 아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내가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리더냐면요. 내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신뢰형 리더는 맞는데 내가 너무 난 그 파트너들이 잘못하면 그걸 못 기다려줘. 내가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잘 파트너의 리더를 못 키우는.
그런 리더인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리더를 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스스로 알아차려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애텀이라는 이 도구는 정말 훌륭한 도구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도구로 내가 여기서 반드시 이루겠다. 이거는 내 생각이 곧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는 이래서 안 돼. 아유, 나는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나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나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이걸 봤어, 비전을. 그럼 나는 여기서 분명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계획 세우고 목표가 세워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나를 보고 누군가는 지켜보고 해야지 하고 저거 추측이 엄청 많았어요, 사람이. 막 달게 들었는데 내가 못했던 거 뭐냐면 후속 관리를 못했어요. 왜 직장을 다니니까 그거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 해주고 싶었어. 이 사람 저 사람. 그것도 아니었던 걸 뒤늦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 딱 골라서 집중하는 거를 그때는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바빴는데 리더를 못 키운 이유도 그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완벽해도 안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애터미에서 해야 될 거 파트너로부터는 애터미에서 저 정도는 해야지 하고 한다면 반드시 그 팀은 성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리더는 파트너를 찍어내는 형틀이어서 내 원본이 잘 돼야지 그대로 나온대요. 근데 리더의 언행 예치가 없다면 그거는 결함이 없는 수레 조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당신은 푸시맨이니까 진정한 리더입니까? 푸시맨은 이렇게 파트너들한테 너 이렇게 하고 억지로 미는 그런 리더는 아니라는 거죠. 리더는 이렇게 땡겨주면서 본인이 원본이 돼서 본인이 이렇게 가는 거를 나가 계속 끌어당기는 거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앞에서 당기면 파트너들은 줄줄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정한 리더인가? 여러분들도 지금 다 리더예요. 지금 리더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 수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 파트너가 없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파트너가 나오기 전에 파트너가 나왔을 때 내가 케어할 수 있게끔 리더로서의 자격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리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볼까요? 자, 가짜 리더는 뒤에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고, 얄팍한 기술과 강요, 그 다음에 시대의 방향성을 다 맞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면은 그건 아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도 키우지만 내 방식대로 다 똑같이 키울 수가 없어요. 자식도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데에서 나와도 다 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자식의 성향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파트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조건 내 생각대로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파트너 하나하나의 성향에 맞게서 전체적으로는 내가 하겠지만 그 파트너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 파트너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저 파트너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파트너에 따라서 그 성향에 맞춰서 내가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짜 리더는 조직과 함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리더는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솔선수범 뭐예요? 일단은 본사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에 다 가야 되겠죠. 그게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인문적 수양과 언어. 그 언어도 저도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회사에서도요, 이제 20대들도 막 이제 들어오잖아요. 제가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나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신적이 들어오면 윗사람들이 막 그 20대 막 그런 직원들한테 막 반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말을 안 했어요. 반말도 안 나오지만 그 20대고 뭐 처음 막 30대 미만이도 하여튼 다 반말 안 하고 전 존댓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 존중해 주는 게 좋거든요. 부부간에도 언어를 약간 존칭을 쓰면 싸울 때 싸움이 잘 안 된다고 하더만.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서 언어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먼저 본인이 딱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건가요. 아, 그럼 우리 스폰서님이 저렇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오게 되겠죠. 그렇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 방향. 이거는 아까 당겨준다 했잖아요. 리더가 앞에서 땅에서 팽팽한 실처럼 이 실에서 이렇게 어긋나지 않게 그거를 줄줄이 다 잡고 쫓아올 수 있도록 항상 파트너를 잘 관리해서 다 함께 제시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신뢰의 물리적 축적 이거는 만남과 소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주 만나고 자주 밥 먹고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자주 만나야 되는데 뭐 지금은 정말 바빠도 사실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파트너가 하나 생겼잖아요. 한 사람 생겼으면 자주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집중하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는 진짜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어찌든지 나를 불러내놓고서 안 만날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계속 누가 한 명 만나도 또 불러대고 누가 한 명 만나도 또 불러대고 이러니까 내가 시간이 안 되면 몰라도 웬만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니까 정말 그 팀이 너무 끈끈한 거야. 그 팀이 너무 끈끈하고 내가 봤을 때 이 팀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고 여기에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이 좋은 팀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친구의 작업 파트너를 딱 정말 괜찮은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묶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나 초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초대할 때 나한테 허락받고 하게 하려고. 아무나 이 방에 초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초대한 사람만큼은 정말 내가 신뢰를 하고 저도 평생 같이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 너무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금 딱 묶었더니 9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묶어서 이제 그 팀은 정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 팀은 깨질세라 정말 깨질세라 제가 잘 보호하고 싶고 잘 관리해서 정말 이 팀이 꼭 성공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목표가 아니라 그 친구, 그 팀이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만나게 되고 계속 밥을 사 먹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밥 먹고 만나고 차 마시고 또 만나고 또 통화하고 거의 하루에 통화를 한 3-4번 하는 것 같아요. 통화를. 그러니까 이거 다 일거수일투족 서로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과 소통이 이렇게 저절로 돼요. 이러면 저절로 신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뢰는 머리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만남에서 비롯된다. 김밥을 같이 먹고 차를 마시고 빈번한 소통 없이는 그 조직의 문화도 알맹이가 없는 빈 울림으로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파트너와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가슴 울림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서로 막 보고 싶어서 또 전화하고 막 목소리 듣고 싶어서 또 전화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더와 파트너가 꼭 뭉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없는 만남과 소통. 계속 만나고 만약에 오늘 못 만나게 되면 전화라도 매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폰서 보통 옛날에 보면 파트너가 생기면 어느 순간부터 파트너랑만 통화하고 스폰서는 내버려둬.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초창기 때는 잘 모르니까 정말 스폰서랑 매일매일 통화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 1시에도 통화하고 막 2시에도 통화하고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 궁금하면 물어보면 항상 밤에 통화하고 이랬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막 저거 할 때 밤에 늦게까지 다 통화해주고 이랬던 그런 스폰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비즈니스 성장의 3단계 중요한 모델인데 처음에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스템이지만 결국 뭐예요? 돈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끝에 가서 이게 돈 꾸준히 나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또 우리 마리업자님은 처음에 돈 벌려고 했다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결국은 내가 노후에
내가 이제 돈 수입이 없어졌을 때 그 대타로 해야지. 그것도 결국 돈이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돈이 된다는 그런 표면적인 단계 다 서로를 모르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 않아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계속 이 안에 같이 있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호흡하다 보면 이제 서로 끌리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 1단계는 욕정, 돈, 물리적인 거 이런 거에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계속 있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애터미를 진정 알게 되고 애터미의 철학을 알게 되면 진짜 내가 이거를 호감이 생기고 아 이거 진짜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생기고 이게 이제 끌리는 단계 서로 애착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애착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스폰서 리더 막 생기면 그때 어떤 관계가 되냐면 애착이야 애착 진정으로 비즈니스를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간 파트너와 진짜 사랑하는 파트너. 내가 어제 처음으로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그 팀에다가 맨 끝에 뭐라 썼냐면 제가 진정 사랑한다고 썼다니까요. 나 이 팀을 진짜 사랑합니다. 내 이렇게 썼거든요. 그 진심으로. 나 그런 말 낯가지러서 잘 못하는데 거기다가 처음으로 내가 정말 이 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진짜 그러게 애착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서로 또 이 비즈니스 관계를 알았지만 끝에 가서는 정말 끈끈한 스폰서와 파트너 서로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냥 이게 물질적으로 또 아니면 이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익이 아니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이 파트너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바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관계 그게 이제 애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비즈니스를 사랑하게 되는 완성의 단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애착의 부재가 들어오는 치명적인 일들은 자, 이런 3단계까지 못 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가짜 리더십이 있고 리더가 잘 리더십을 발휘 못해서 그 팀이 잘 안 됐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배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건 배팅한 거를 덤핑, 팔게 되고 덤핑, 막 말잖아요. 막 이런 데 막 팔잖아요. 그리고 또 차명으로 등록하게 되고 결국은 라인을 이동하게도 되고 또 허위로 이렇게 과장하기도 되고 결국은 시스템이 잘 불참하게 돼요. 그러면 봐요. 이게 애착의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파트너가 시스템에 못 오는 거죠. 안 오는 거지. 못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1단계, 2단계를 잘 관리해서 정말 파트너가 이게 1순위가 되고 저희는 이게 1순위였어요. 회사를 다니면 무조건 다 이게 1순위였거든요. 그렇게 이게 1순위가 되고 막 여기 오고 싶어야 되고 막 그냥 보고 싶어야 되고 만나고 싶어야 되고 이런 사랑의 관계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팅하고 덤핑하고 차명 등록하고 라인을 이동하고 허위로 가장하고 시스템이 안 오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고요. 리더의 궁극적인 책임은 내가 만든 내 조직 그런 시스템을 잘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안 될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트너 한 사람을 존중해야 돼. 존중하고 뭐가 부족한지 그거를 미리 알아차려야 돼.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자주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파트너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파트너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에서 미리미리 잘 알아차려서 내 이 조직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한 명 한 명의 리더들을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관찰 속에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떤지를 미리 알아차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 3단계 불신이 생기고 신뢰가 깨지면서 여기를 조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그때 처음에 막 해서 했을 때 지금 수없이 많은 파트너들이 떠났어요. 물론 뭐 나로 인해서 떠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또 어쨌든 그러더라도 제가 미리 그거를 알아차렸으면 그 소중한 귀한 그런 인재예요. 그런 사람들을 떠나버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어요. 그 중에 몇몇 떠났음에 대해서 너무 아까운 사람들.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안 떠났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1단계, 2단계에서 잘 못 알아챈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일일이 파트너 한 사람에서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이런 거를 못했던 거죠.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3단계까지 와서 다 떠나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새로운 사람을 드리는 그런 열정의 2배를 들여도 원상복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을 때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그런 떠난 사람들 다시 하는 게 나아. 계보되어 있는 사람을 다시 찾는 게 나아. 그래서 제가 계보도에서 떠난 사람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더 들어가요. 그럴 바에는 이제 들어온 사람을 더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되고도 새로운 사람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는 어쨌든 책임이 있어요. 파트너가 떠나는 거에 대한 리더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책임은 리더가 시스템을 잘 보호하지 않았고 또 그 파트너한 사람을 잘 이렇게 관리해서 잘 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균열이 생기는 건 리더가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편법도 생기고 일탈을 하게 되고 불신을 하게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건 전부 다 리더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리더십이 어떤 건지 이제 지금 보면 리더십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제가 이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제가 리더십 그 회사에서도 공부하라는 게 있어서 기왕이면 애통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계속 공부했어요. 저희도 한 달인가? 한 달이 아니었나? 1년인가? 100시간을 해야 돼요. 그를 그냥 슬렁슬렁 하면 안 돼요. 시험도 보기 때문에. 그거를 100시간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밤이면은 막 애터미 것도 들어야지 회사 것도 들어야지 막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100시간을 하게 되면 그게 점수에 들어가요. 고가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100시간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다양한 거에서 듣는 건 내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공짜로 듣는 거죠. 그럼 보통 하나가 25일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매일 몇 번씩 뭔데 하나를. 그러면 이제 막 그걸 듣다 보면은 주로 어떤 거냐면 애터미를 사업하는 데 내가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때 리더십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리더십의 강의가 엄청 많아요. 그걸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신뢰를 기반한 리더십에는 아까 금방 앞에는 신뢰가 깨졌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봤잖아요. 이제는 신뢰가 기반이 잘 됐어. 신뢰가 잘 쌓였던 그런 리더십은 어떤 길이냐? 선순환이 되는 거야. 자, 솔선수범이 아까 리더는 형태를 만들라고 그랬죠. 나처럼 이렇게 해 하는 완벽한 본보기를 내가 만들었다면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나에게 올 파트너를 위해서 내가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하셔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솔선수범의 형틀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1단계는 이제 그렇고 2단계는 어떻게 빈번한 만남과 소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의 축적이에요. 계속 만나면요. 정말 다른 게 제가 100만갑 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별별 사람, 됐어요. 뭐, 안 먹어, 막 이러고. 딴 데 가입했어, 이러고. 별 사람을 다 만나도 꾸준히 제가 6개월을 목표로 했거든요, 6개월을. 근데 그때 하루도 안 빠졌다는 게 중요해요. 무슨 수를 써도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요일에 지속적으로 6개월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떼약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눈 막 펑펑 쏟아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떼약볕에 가면은요. 막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막 열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쫙 했다 거절했던 사람들 이렇게 떼약볕도 다니세요. 이러면서 막 시원한 거 한 잔 들고 가세요. 이러기도 하고 눈 오는 때도 비 올 때도 그가 한 번 안 빼먹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다 문을 열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돼.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빈번한 만남이었죠. 그 사람의 지속적으로 이제 그때는 집중해서 만나면 사업을 하려는 마음까지도 열고요. 또 계속 만나면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비록 100만갑이지만. 그렇지만 100만갑은 뭐라 그랬어요? 회장님이 내가 파트너를 찾는 3단계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랬어요? 지인에서 찾는다. 두 번째, 내 파트너의 소개, 지인의 소개에서 찾는다. 세 번째, 그도절도 이제 더 없을 때 100만갑인 거죠. 그런데 100만갑이 사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뭐 아닌 사람도 걸리겠지만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빈번한 만남이에요. 내가 지인도
내가 가끔씩 만나면 이걸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나 신뢰 이 애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꾸준한 만남이 6개월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인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내가 이 월요일이면 맨날 이 시간에 여기 올 일이 있어. 그래서 가는 길에 너한테 들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가서 애텀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거야. 가는 길에 차 한 잔 마시고 가려고. 그리고 잠깐 얘기하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6개월이야.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6개월 안 했으면 사람 찾기 어려워요.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게 2단계였죠? 그 다음에 뭐게요? 화살표로 이렇게 갔어, 오른쪽에서. 그 다음에 애착과 정. 알게 모르게 미운 정, 고운 정이 들면서 이제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코어 결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면서 결속력이 생기죠. 그런 결속력이 생겨요. 그러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제가 아까 사랑한다는 그 팀의 이렇게는 진짜 엄청나게 불러대고 엄청나게 이 사람 저 사람 엄청나게 불러대. 그러니까 자꾸 만나게 되다 보니까 결속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코어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속력이 돼. 요렇게 완벽한 그 다음 어때요? 그러면 이제 불평, 불만이 없어.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되니까 좀 실수를 해도 이해하는 게 되고, 아, 그래. 그동안에 봤을 때, 아, 그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 다 이해하는 단계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시스템, 그 조직이 잘 부모가 되는 거야. 서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불신이 제로화가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 완벽한 재신합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기반으로 리더십의 선순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빈번한 만남에 있어서는 최소 6개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똑같은 시간에 이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내가 이 친구와 진짜 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았다면 꾸준히 6개월을 매주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 그거를 집중적으로 빼먹지 않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아마 달라질 거지 않을까. 이 사람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 사람 이해 저해 막 이런 산만하게 했는데 그게 하나 소용이 없었어요.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뢰는 그래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증명하는 거라고 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리더가 되어서 앞서 걸을 때 조직의 신뢰는 흔들림이 없는 일직선의 궤적을 그리며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지금 시작하는 사람 또 아니면 아직 파트너를 못 찾은 사람 이거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지속적인 만남 2단계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또 나를 검토해야죠. 항상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안 되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반드시 나를 점검해 보라고 그랬어요.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잘 안 되거나 이럴 때는 나를 점검하라. 내가 이거는 A사에서 배웠던 거. A사에서 항상 그 소리 많이 했거든요. 사업이 안 될 때는 나를 점검해라. 나를 점검해라. 그 소리를 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안 돼서 자기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자기를 점검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쳤더니 자기가 그때 성공을 했다 하는 사례를 제가 A사에 옛날에 테이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점검해서 항상 나를 먼저 봐야지. 내가 지금 제대로 리더인가 그거 진정한 리더인가 봐야 되고 그다음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거를 봐야 되고 내가 과연 파트너의 모범이 되는 사람인가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나는 진짜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고 난 신뢰받는 리더가 되고 싶어. 이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은 물어보는 데가 많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물어보시든지 뭐, 재미나게 나는 신뢰받는 리더가 되고 싶은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을 잘 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분인데
네,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는 그걸 하려고 봤더니 뒤에 거가 맨 마지막 거 하려고 했거든요. 문해령. 근데 너무 많은 거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생성이 안 돼가지고 못했고요. 다음에는 제가, 네, 길 겁니다. 다음에는 조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해요? 짧으면? 앞에 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근데 따로 안 되겠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박수 쳐주세요. 안 보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생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신제품인데요. 비타민 나무 종자 오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주변에서도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돌려져? 여기. 네, 서울비전 이재식 팀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타민 나무 종자 오일을 수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터미에서 신제품 나오는 게 요즘 좀 뜸하긴 한데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됐어요. 이유는 아마 이게 중국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그 내몽골 사막에 이 비타민 나무를 그 애터미에서 5억인가 얼마 지원을 했어요. 그 나무 심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고 중국 애터미하고도 또 굉장히 그 이 사업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환경 보호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터미에서 그런 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비타민 나무가 생산이 많이 심어져서 이제 열매들이 열리는데 이거를 그냥 시장에다가 열매를 갖다 팔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제품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영상이 그 채널 애터미에 나와 있을 텐데, 채널 애터미에 보면은 그 중국 그 이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밀접한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나무는 비타민 C가 특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된 게 옛날 몽골이 한창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당시에 말 타고 많이 다녔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말을 항상 같이 끌고 다녔나 봐요. 여분으로. 그래서 계속 타고 다니던 이 지친 말들을 그냥 끌고 다니기 뭐, 이게 이제 거의 뭐 빈사 상태니까 그냥 이 비타민 나무 밭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전투하러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투하고 돌아오는 길에 얘네들이 혹시 죽었나 하고 봤더니 아니 이게 더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주변에 비타민 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병사들도 뭐 열심히 그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도 이게 좋겠지. 말한테도 이렇게 죽어가던 말도 살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주목했다고 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야, 너 뭐하냐? 이게 이제 논이도 그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생존해야 되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주변의 적으로부터 뭐 햇볕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또는 균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 물질을 엄청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항산화, 항염 물질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죠. 이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척박한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드센 그런 이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얘도 그러한 그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0도 또는 막 이 영하 40도 또는 뭐 여름에는 또 뭐 한 30도 막 이렇게 뭐 한 78, 70도, 8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생존했다는 거 보면은 뭔가 뭐 있겠죠.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생기게 된 거죠. 생명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자, 이거를 산자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천연 비타민에 보고, 그다음에 신이 내린 선물. 논이도 그렇죠. 그러니까 과일 중에 과일이 논이 아닙니까? 얘도 또 뭐 사막에서는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과 그다음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특히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E, 아미노산, 미네랄 등 좀 논이하고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과일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이가 아니고 이 비타민 나무를 보면은 이게 50kg 정도, 20톤, 20톤, 2만 킬로죠, 2만 킬로. 2만 킬로를 이게 씨앗에서 기름을 짜면 얼마큼 나오나? 50kg밖에 안 나와요. 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름이 있는데 하나는 과육에서 짜내는 기름이 있고, 이 씨앗에서 비타민 나무 씨앗에서 짜내는 기름이 있는데 성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씨앗에서 나온 기름이 더 좋은 성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 이제 황금색이기 때문에 황금 오일이라고도 합니다. 과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거 실제 과일은 내가 안 먹어봤는데 드셔보셨어요? 시장에서 팔질 않으니까 못 먹어본 것 같아. 이게 사막에 가야 되는. 뭐 몽골에 가면은 먹어보자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나? 현대인들이 이 지질이 불균형, 지방의 그런 어떤 불균형,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많이 드시는데 그런 이 지질이 오메가3, 6, 뭐 7, 9,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밸런스가 이제 잘 안 맞을 때 이거를 드시면 밸런스를 맞춰줘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제가 하고 있는데. 참 챙길 게 많아서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력이 소진되고 피로할 때 해모임이나 논이하고도 이제 많이 겹치죠. 이럴 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질 불균형의 나쁜 습관. 요즘에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데 치킨을 많이 먹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고기 육류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수수살을 많이 쓰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옥수수가 어마어마하게 재배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가축을 빨리 설치워서 빨리 시장에다 낼까 해서 이제 얘네들이 아이디어 낸 게 그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옥수수 기름도 이제 나오게 됐는데 부산물이 그래서 사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직접 이 옥수수 오리지널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양쪽으로 쓸 수 있어서 겸사겸사. 그래서 옥수수 기름도 그런 가축과 함께 산업적으로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쁜 생활, 좋지 않은 밸런스가 안 맞는 이런 생활에 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노화를 안티에이징 이게 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체력 소진, 나쁜 생활 습관을 보충하는데, 그 다음에 노화를 방지하는데 쓸 수 있다. 3대의 핵심 효능이 있는데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에.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조정해요. 이 결정적인데 요즘에 이제 그 나쁜 콜레스테롤, 특히 고지혈증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뭐 이거를 임상시험을 해보진 않았어요. 아직 사진 않았는데 청장님 사셨으니까 열심히 드셔보세요. 하루에 2알씩인데 아침 저녁으로 4알씩 한번 메가도스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원래 2달치인데 한 달에 그냥. 그러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좀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거든요. 또 도움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응력간 항산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다음에 신체에 장벽 및 점막 강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 많이 쓰이냐면 원래는 애터미에서 이 씨앗 이 오일이 나오기 전에 내가 대충 찾아보니까 화장품 같은 데 썼어요. 화장품 원료로. 그래서 신체 관리하는데 장벽 및 점막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오일이 있는데 씨앗에서 만들어지는 오일, 그다음에 이 과육에서 만들어지는 오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차이는 애터미 종자 오일은 오메가3와 6가 밸런스가 퍼펙트하게 맞고 있다. 그다음에 비타민 E도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과육 오일은 오메가7, 카로티노이드 주로 위주의 그런 성분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주요 용도는 프리미엄 식용 영양제다. 식용 먹을 수 있는. 근데 과육 오일은 주로 화장품 원료로 쓴다. 바르는 화장품 원료로 쓴다. 그다음에 추출 색상은 맑은 그 종자 오일은 황금빛이. 그래서 황금 오일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과육 오일은 짙은 주황색 또는 빨간색이 빨간색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원료의 가치는 이 씨앗 오일은 굉장히 이 수율이 낮기 때문에 두 배 정도의 고가하고 희소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육 오일은 아무래도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종자 오일이 그만큼 더 희귀하고 더 비싸고 고급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성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1g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 오메가3 리놀렌산입니다. 여기 좀 틀렸네. 리놀렌산이 273.mg. 그 다음에 오메가6 리놀레산 370mg. 그 다음에 오메가9 올레산 222mg. 그 다음에 오메가7 팔미톨레산 6.6mg. 그 다음에 식물성 스테롤이 5.5mg.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1.8mg. 총 플라보노이드가 1.3mg. 그래서 먼저 이게 그래프가 잘못돼서 제가 수정을 했는데 어쨌든 요게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렇게 된 게 맞아요. 그래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약 1대 1.36으로 퍼펙트한 그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메가3와 6 비율이 1서부터 10 사이에 있으면 이상적인 밸런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 씨앗 오일은 1대 1.36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이유, 고기 회식하고 삼겹살 잘 먹었다고 하실 때 오메가3 한 2알 이렇게 드시면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메가6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가 이제 목초먹인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중에 안 팔려. 왜냐면 맛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목초먹인 고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고기들이 있는데 원래는 그게 비싸야 돼요. 근데 싸. 일반 고기보다 잘 안 사니까. 그래서 특별히 수배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기는 약이 됩니다. 약이 돼. 그런데 이 옥수수알이 먹인 고기는 그냥 밸런스가 안 맞아서 비만의 원인이 되고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일반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오메가3로 살짝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것도 하나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팔미톨에서 오메가7입니다. 생리활성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점막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피부 탄력, 턴오버, 탄력을 다시 회생시켜주고 대사 기능을 지원해줍니다. 대사가 잘 되도록. 그래서 이 팔미톨레산이 그래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다음에 영양을 이 애터미 이 오일이 좀 특이한 게 초임계 추출 기술이라고 해서 이 방법을 쓰는데 CO2 이 탄산가스 가지고 이거를 추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착하지 않고 열 변성 없도록 막 누르면은 막 열도 나고 뭔가 이 변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매를 집어넣어서 추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용매가 좀 잔여분이 남을 수도 있어요. 대개는 뭐 알코올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먹어도 크게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건 전혀 넣지 않고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추출할 수 있는 것을 친환경 초인계 추출 방법이라고 해요. 혁신공법이라고 하는데 저온 50도에서 50도 이하에서 CO2 탄산가스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탄산가스로 할까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기타 이 씨앗의 이외의 그런 성분 외에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황급빛 오순도의 오일로 완벽하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초임계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애텀에서는 이 방법을 써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질 캡슐 이거를 담아내는 껍데기 이 연질 캡슐을 또 뭐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성 젤라틴이 아니고 식물성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그 성분으로 이 캡슐을 만들었다고. 이거는 저쪽 이제 잠이 됐어? 네? 아이고, 멕시코 졌네. 줌에 계신 사장님 음소거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아직은 뭐 진행 중이겠지만 그래서 이 연질 캡슐이 식물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소화도 잘 되고 차후 이런 아랍 지역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이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껍질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 사막에 이거를 심었기 때문에 소비가 곧 자연을 살리는 길이다. 이 소비를 해주면 거기서 이제 생기는 그런 이 이익금으로 거기다 이제 이 사막에 식목하는데 이런 이 비타민 나무를 식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막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데 그쪽에 막 척박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현재 그 내몽골 말고 현재 몽골 쪽에도 역시 한국에서 많이 식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지금 조성해줘가지고 걔네들이 처음에는 이게 될까 했는데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한 20년 동안 기업이라든가 뭐 민간단체에서
그래서 숲을 조성해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죠. 대가 없이 자기네들을 도와줬다. 거기에 이제 또 사막들이 많으니까 이 비타민 나무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많이 심었을 거예요. 내몽골은 중국 쪽이죠. 내몽골은 외몽골인가요? 현재 그냥 몽골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애터미 센터에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이 친환경 공정으로 이걸 제조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애터미 정작 오일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100% 프리미엄 종자유를 알 엄선해서 제조를 했다. 일반적인 거는 과육 또는 혼합 추출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품 유형은 식용 가능한 프리미엄 영양제다. 일반 제품들은 피부 도포용 화장품 원료다. 그 다음에 지방산 비율은 일반적인 거는 오메가7이 함유되어 있지만 이 애터미 제품은 3와 6가 이상적인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추출공법은 일반 압착이나 화학용매제를 쓰지만 애터미는 초임계 추출법으로 사용해서 깔끔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소비. 일반적인 소비라면 여기는 환경을, 사막을 살리는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는 ESG를 실천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뭐 이렇게 생겼죠. 48,900원이고 만 포인트입니다. 만 포인트. 60g, 0.5g짜리 110캡슐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2알씩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면 2개월 정도를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기능식품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애텀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일반 식품.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특이 체질이나 관찰해 가면서 드시고 큰 문제 없다면은 한번 저도 좀 궁금해요. 저도 뭐 고지혈증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고지혈증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 좋은 그런 콜레스테롤을 또 강화시켜주고 얘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경우는 오일보다. 그래서 이미 사갖고 계신 분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메가도스 1개월 동안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더 드시면 아침 점심 저녁 못 드시든가. 그래가지고 한번 세게 하고 시도를 한번 해보시든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제품 비타민하고 종자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있으신가요? 이름 영양제라고 하면 안 돼요. 영양제가 아니라 식품이 제품. 이런. 내가 정신이 없어서 녹음을 안 눌렀네. 아이고. 그냥 잘 들으셨죠? 예. 그리고 저 홈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또 영상도 있고 있으니까. 알아요. 알아요. 식약처에 뭐 고시형으로 이렇게 뭐 되어 있는 물질들 쓰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뭐 인정을 받고요. 안 돼서. 네? 이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이거 일반 식품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인정형은 이제 그 식약처에 없는 그런 물질로 했을 때 이제 효능이 있다는 걸 검증하면 인정을 해주죠. 이거는 일반 식품입니다. 네, 혼동하지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줌에 계신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스피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있는 사람들. 그러면 한번 저기 1분 스피치 해주실래요? 소감. 오늘 저희 차국장님 강의한 제 거는 뭐 그냥 들으셨으니까 그냥 아실 거고. 복습했어요. 우리 센터에서 한번 진행했기 때문에 조기 사장님은 아마 복습하셨는데 차국장님 강의 들으신 소감 1분. 네, 여기
차국장님 강의 너무 좋았고요. 네, 빈번한 만남과 소통. 네, 저는 좀 쉽지 않은데, 뭐, 전화나 카톡으로라도 더 열심히 내 컨택을 하고 내 관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희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바쁘시죠?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들어가셨네요. 제가 지금 팩을 해가지고 선생.